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어디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만 쏙쏙 찾아오는지 참 불가사의하다는 예. 평판을 네. 언젠가는 꼭 듣고야 말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는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뭐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저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예. 우리는 한 3번쯤 잘하고 한 번쯤 그냥 평타를 치면 혼납니다. 어떻게 계속 잘합니까 사람이? 이야 진짜 힘듭니다. 네, 근데 오늘은 네. 저희가 그래서 안타를 또 하나 치려고 예. 준비해 온 요게 뭐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 뭐 다 그렇지만 스타트업 뭐 한 두세 개씩은 직접 운영도 하고 계시고, 또 투자로 하면 뭐 한 너댓 네. 개씩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정리하고 엑시트 하신 분들도 나중에 네. 자녀들이 분명히 스타트업 시작한다고 또 뭐 종잣돈을 그럴 수- 대달라는 그럴- 등 그럴 뭐 수도 이런 있죠. 얘기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스타트업은 그 스타트업 자체의 사업 모델도 중요하지만 투자 받을 때 계약서를 요즘 그런 계약 썼다가 그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계약서 잘못 썼다가 폐가망신한 사례. 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스타트업 다 좋은데 요런 계약은 좀 주의하자 좀 제발. 요즘 스타트업 업계가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거 잘 들으면 다른 계약할 때도 물론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가? 그럼요. 예. 그런 무슨 그런 조항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숨겨놓고 네. 나중에 내가 이런 거 사인했어? 이런 거 큰일이죠. 큰일이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계약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러나 이 스타트업 업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계약서와 관련한 소동과 갈등과 골치 예. 아픈 여러 사연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시려면 이거 구글에도 안 나오고요. 예.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최재욱 변호사님. 예. 잠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네. 들으신 광고 라피즈 센시블랩. 이겁니까? 그 이겁니다. 가볍다는 선글라스? 네. 어. 제가 요거를 벗고 체중을 달면 어. 80kg. 네. 요걸 딱 쓰고 달면 70kg. 말도 안 돼. 너무 가벼워서. 야, 진짜 과장 광고의 대명사 2%. 네. 와, 진짜 과장 광고다. 근데 되게 가볍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그 심지어 마법의. 몸무게도 가벼워진다. 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물론이고. 예. 예. 그래서 뭔가 무거울 때 이렇게 딱 쓰시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래도 매우 가볍습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자, 소개해드려야죠.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최재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딜레이트 최재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주로 상담도 상담도 해주시고 해주시고. 네, 그렇게 주로 하십니까? 스타트업 음,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많으시다고. 편입니다. 네. 스타트업은 돈도 잘 없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찾아가려면 수익률을 뭐 주식으로 받습니까? 돈 들어야 아니면- 되잖아요. 예상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잘된 로펌들이 있습니다. 아, 로펌도 주식으로 아예 받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긴 좀 힘들고요. 네. 근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의리가 있어서 점점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저희 로펌을 계속 이용을 하시죠.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IPO 하게 되거나 예. 그럴 때 이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수익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아하. 구조인 거죠. 네. 아하. 네. 이런저런 법률 자문 받을 일이 점점 스타트업은 잘 될수록 많아지죠. 사실은 뭐 가장 초기에 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게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소외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저희도 그래가지고 뭐 여러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로펌들이 스타트업을 좀 약간 우대한다거나 예. 뭐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스타트업에 이제 그런 법률 자문비를 지원한다던가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좀 싸게 해주십니까? 예, 저희는 좀 예, 네, 저희는 뭐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네, 보통 당장 법률 자문 받을 일은 많지는 않은데 네, 네. 그러나 필요할지 모르고 수시로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문 변호사가 한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계약합시다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여쭤본 김에 네, 네.
얼마예요? 너무 민감한 질문이신데.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뭐 5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한 달에 얼마 내고 자주 전화하세요일 수도 있고 예. 택시처럼 기본 요금 있고 전화 많이 하면 추가 요금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다른 로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 타임 차지 방식이죠. 예, 시간이 얼마? 시간당 요율이 있고 어. 이제 오래된 변호사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좀 뭐 경력이 좋으신 변호사들 같으면은 요율이 높죠. 모범 택시처럼. 그렇죠. 네. 한 시간에 뭐 100만 원 뭐 그렇게 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그럼 초짜 변호사다 그럼 한 시간에 보통 얼마쯤 차지합니까? 보통 15만 원에서 15만. 20만 원 정도. 그럼 사이. 당신이 물어본 이거를 예. 내가 찾아보는데 걸린 시간이 3시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고서 쓰는데 또 3시간 걸렸다. 네. 6시간 곱하기 나는 시간당 50만 원이니까 네. 300만 원 내. 300만 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시간에 얼마 이렇게 그거를 뭐 분할 납부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시간을 사시는데 아, 50만 원으로 사기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네. 저희가 그거를 조금 할인하는 방향으로 시간당으로 하면 50만 가는데 원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미리 좀 사놓으면은 20시간을 사놓으면 좀 싸게 1,000만 원은 안 받고 예를 들면 네네네. 뭐 몇백만 원에 하고 맞습니다. 쟁여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그렇게. 그렇게 뭐 오늘 그럼 이거 1시간 하면 100만 원짜리네. 우리 아니, 저는 100만 원은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네. 경력이 높으시니까. 어떡하냐. 저는 100만 원은 야, 아니고 우리 출연료 조금밖에 못 드리는데. 네. 그리고 뭐 전화 통화라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이거 회사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차지하기가 조금 뭐 이렇게 물론 칼같이 차지할 때도 있지만 아, 뭐, 그냥 전화로 간단하게 뭐 물어보는 1, 2분 건 통화 정도 같은 경우 아이 뭐 그런 것까지 또 야박하게 뭐 음. 하기는 좀 야, 딜라이트 스타트업 좋은 데네. 한테는 좋은 법무법인이네. 시청자분들은 감사합니다. 대체로 이게 고문 변호사나 네. 자문 법무법인 한 2-3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아, 예. 언제든지 네.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겠습니다. 아, 이런 데서 영업을 근데 요즘 네. 스타트업들이 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제가 들은 분쟁 중에 하나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스타트업의 밸류가 매우 높게 맞습니다. 평가되던 예를 들면 1,000억 밸류로 막 네, 네. 투자를 받았다가 그렇죠. 요즘에 투자 받으려다 보니까 뭐 한 500억 밸류로 투자 받아야 반토막 되거나 나고 반토막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한 500억 밸류로 이번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야, 난 1,000억에 투자했는데 상장돼도 그럼 내 주식은 반토막이 날 거 아니야 계좌에서. 네, 맞습니다. 나는 반댈세. 분명히 계약서에다가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써 있는 거 봤지?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또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쟁들이 하나 둘씩 근데 생기고 그게 또 뭐 있습니다. 예. 논란거리라고 하더군요. 그 예. 조항이 맞냐 틀리냐 뭐 그게 이제 이래가지고. 뒤에 이제 말씀을 뭐 자세하게 드릴 네. 텐데 네.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요거 말씀드릴 건 이제 사전 동의권이거든요. 근데 미리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그 뭐죠? 그 투자사가 이겼습니다. 네. 예. 뭐 사전 동의를 안 받고 했으니까 뭐 토해내고 위약금 토해내고 예.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예예. 이게 총액이 아마 43억 원 정도 소송이었는데요. 이게 일순간에 이제 43억 원 내야 되는데 이제 빵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예. 거기가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더 그럼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요거는 아주 예. 자세하게 그럼 오늘은 향후 말씀드릴 스타트업 요즘 업계에서 네. 논란거리인 그 법정 공방 분쟁 네네. 그거 조금 그런 거 좀 정리해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은 이제 투자 계약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쪽에 지금 분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투자 계약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예. 향후 이제 향후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가 되면 이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제가 생각나는 부분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잠깐 예. 보실까요? 이게 어제 기사죠. 예. VC 투자액 1.7조로 대폭 축소했다. 여기 아래 부분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더벨에서 리그 테이블이라고 투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집계를 하는 예. 뭐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요거를 했는데 작년 상반기 대비 여기 아래 보시면은 무려 55% 감소를 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VC 투자액이 네, 그렇습니다. 예. 반토막이 난 거군요. 반토막이 투자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스타트업은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이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나마 나은 거고, 예. 이제 회사의 존폐 위기가 이제 나타나기 투자를 못 시작합니다. 받으면 회사를 접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도 있을 테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투자 업계에서는 런웨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몇 개월 남았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뭐 런웨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투자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존폐 위기가 있어가지고 아하. 저희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 계약 검토라든지 예. M&A 검토 계약 돈 받는 걸로. 그거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럼 반토막이 났겠네요. 예. 법무법인 자문도 반토막이 났겠네요. 투자 관련 자문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제 다른 게 또 들어옵니다. 이제 예를 들면요. 뭐 회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 예. 저희 이제 임직원을 뭐 이제 좋게 구조조정해야 구조조정을 되는데.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겠네요. 뭐 미국처럼 이메일 발송하면 되나요, 변호사님? 그럼 뭐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제 사실은 뭐 변호사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변호사들은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경기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투자 계약은 확실히 줄었고 예. 저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대표님들 아침에 이제 아침 시간에 가서 심리 상담을 할 정도로 그냥 가가지고 압박을 느껴가지고? 예, 그냥 괜찮으시냐 뭐 그냥 이런 거는 뭐 지나가다 들렸어요. 예, 지나가다 들렸어요. 커피 한 잔 마시죠. 뭐 예. 요즘 괜찮으세요? 뭐 어떠신가요? 뭐 다른 거 없나요? 뭐 그런 식으로 와. 막 얘기하는 대표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내가 1, 2개월 있으면은 네. 돈이 다 떨어지는데 네, 투자는 못 받았어. 그러면 엄청 걱정이 엄청 그렇죠. 되겠죠. 굉장히- 무슨 시한부 인생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몰리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투자자 이제 반면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음.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이게 망가질 것 같아. 회사가 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 예. 예전엔 잘 나갔는데 왜 이러지? 뭐 이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물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야쿠르트에 이제 인수된 물류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투자를 VC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된 거죠, VC에서. 예. 사실은 가장 회사가 잘 안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손해를 맞는 건 투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사는 건질 게 없잖아요. 네. 다른 거는 뭐 채권자라든지 뭐 거기는 뭐 회생이라든지 절차를 들어가서 어떻게라든지 뭐 우스갯소리를 뭐래도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예.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이 녹아버리니까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치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보면 이제 투자 받았고 투자했다가 생각 네. 외로 시장이 안 풀리고 네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기야 있죠. 그런데 그쵸. 이런 상황에서 서로 법정 공방을 할 일도 생깁니까? 투자 받은 스타트업과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로 이제 회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우리 이제 은행 쪽이라든지 금융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희들 관리 제대로 한 거야?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더 잘 봐야겠다. 뭐 그렇게 보다 보면은 문제가 있네 스타트업에. 이거 우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얘네들이 사전 동의 요거를 잘 안 받았네. 뭐 그런 게 이제 튀어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이제 감사 이슈도 있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예, 무슨 예.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사전 동의 받기로 계약서는 다 네, 써놨는데 네, 네, 네. 좋을 때 아유 대표님 알아서 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잘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가 넘어갔다가 네, 네. 결과가 안 좋으면
뭐야 이거 왜 사전 동의율한테 안 안 받고 받았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 사실상 악용되는 이거를 굉장히 악용하는 투자사가 뭐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선전포고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가 이 조항을 안 지켰어. 예, 예, 라고 예. 그걸 빌미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다는 요것도 건- 따져보고 저것도 예, 따져보고. 뭐 이제 하면은 이거를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의무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투자계약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사전 동의를 예, 그거 안 어떻게 했을 됐습니까? 때 뭐- 중요한 결정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목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어떤 뭐 결정? 정관의 변경, 뭐 예. 뭐 대표이사 선임, 뭐 그런 뭐 자본금 몇 프로 이상의 뭐 이런 자본을 투자. 뭐죠? 이제 뭐 대출을 받았을 때 뭐 예. 아니면 이런 걸 처분했을 때 이런 거 이제 아. 사전 동의 조항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시돼 있어요. 예, 그거를. 명시돼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 명시돼 있고요. 거의 예. 대부분의 투자 계약에 이게 명시돼 있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거 그냥 사전 동의 안 하고 임의로 경영진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군요. 어쩌다가 있고요. 대부분은 동의 잘 받습니다. 예. 네, 대부분 동의가 잘 받고요.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요것만 이제 요 페이지만 이제 네. 잠깐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구조인데 요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투자 계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계약이라고 하면은 이게 법률적인 용어 막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뭐 투자 계약 뭐 코인 투자도 있고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투자 계약은 신주를 발행하는 계약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신주를 주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투자자예요. 이제 투자 계약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해관계인이 하나 쇽 끼어 들어갑니다. 이해관계인. 예,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100% 이해관계인 저게 딱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창업자, 대주주, 핵심 멤버라고 있는데요. 예. 요거가 왜 들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이 사람들한테도 약간의 의무를 하자, 이 의무를 좀 부과를 하자라는 네. 측면에서 투자 계약에 꼭 이해관계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랑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 주식을 산다. 예. 뭐 이재용 뭐 회장님하고 계약은 안 하잖아요. 네네. 회사에 그냥 주식을 산 회사하고만 그 거죠.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요 이제 스타트업 투자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쇽 들어갑니다. 왜 요게 들어가냐면은 이게 이해관계인이 사라져.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계약했는데 다음날 이해관계인 주식을 팔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내가 내 주식 팔았는데 뭔데? 라고 예, 말할 예. 수는 있겠으나 네, 네, 그러면 안 네.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너한테도 책임을 물을게. 일종의 연대 보증 같은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투자를 할 테니 네가 예를 들면 여기 대주주거나 네, 맞습니다. 창업자거나 하면 네, 네, 네. 너 절대 도망가면 안 맞습니다. 되고 반드시 여기서 일해야 되고 예. 뭐 그런 걸 담보로 잡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상식적인 건데 투자 받고 어딜 도망가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투자 받고 회사 열심히 일 안 하고 또 자기 일 또 따로 하고 협부집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뭐 상식적인 경업금지 건 의무라든지 안 뭐 그런 게 되는데 있죠. 예를 들면 투자했는데 잘 안 됐어 회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예.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이해관계자, 예, 창업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주주나 집어넣습니다. 뭐 그런 경우엔 주요 주주라고도 하고요. 니들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연다여 책임진다. 그런 게 있고요. 어떤 또- 경우에 예를 들면 어, 회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됐거나 뭐 이제 회생을 하게 됐거나 뭐 그럴 경우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뭐 진술과 보장을 위반했을 경우 예. 뭐 이제 투자 계약할 때 우리 회사는 소송이 없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진술과 보장이거든요. 예, 알고 봤더니만 소송이 있는 거예요. 투자 유치할 때 설명이 네, 네, 네. 사실과 다를 그렇죠, 때 맞습니다. 그게 뒤늦게 알려지면 예. 그럴 때 이제 연대 보증 책임을 이제 묻겠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들어가서요. 모든 이제 뭐랄까요? 투자 계약에서 요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는 고 연대 책임이 생기면서 이제 분쟁의 이제 씨앗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 투자사 입장에서 또 제가 계속 자아가 혼동되는데 예. 어떨 때는 스타트업, 어떨 때는 투자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때 뭐 IT 버블 시대에 투자해 줬는데 갑자기 뭐 다음 날
집 산다거나 음. 뭐 갑자기 투자금 용도를 안 쓰고 예 그런 그렇죠. 경우 있었거든요. 벤처는 완전히 그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예, 거니까 예, 예. 그럴 수는 있을 그럴 거는 수는 같아요. 네 이해는 가고 예. 필요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이제 뒤에 설명드릴 이제 문제가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구조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 요거를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네. 계약 검토 시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해관계인한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 풋옵션. 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가 산 주식을 니들이 다시 사줘라. 그거를 회사가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사라는 거예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회사가 사주면 좋고 네, 뭐 회사가 사줘도 괜찮고. 좋고 안 그러면 이해관계인 개인 네가 사든가. 네, 예, 그렇게 투자 계약서 조항에 있어서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요게 소송이 일어났죠. 예. 아, 그랬어요? 예, 요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아, 거가 블랭크 남대광 대표가 여기 보시면은 블랭크 남대광 대표 하고 이제 그 블랭크 코퍼레이션 뭐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사례를 조금 기업이죠.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투자 계약에 IPO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VC가 투자했는데 네, 투자하면서 조건에 여러 가지 계약서 안에 IPO 의무 조항이 있어요. 어떨 때는 니네가 꼭 IPO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지킨 거죠. 못 지킨 거겠죠. 뭐 하여튼 뭐 이거를 못 지킨 게 정확할겠는데 뭐 남대강 대표 쪽 이제 블랭크 쪽에서는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풋옵션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자사들이 이건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보통 풋옵션을 행사를 할 때는 네. 회사 앤드 대표 그렇게 하는데 예. 회사한테 안 했어요. 아, 그냥 남대광 개인이 물어줘라. 이해관계인한테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거는 저도 뭐 이거는 약간 감정이 섞여 있었을 예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그런 거 드네요. 예 감정이 조금 섞여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남대광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예.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또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 뭐 그런 판단. 블랭크 코퍼라는 회사 자체 법인 자금은 별로 안 남아 있을 테니 뭐 그럴 수도 매달 있고 예.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의 주식을 팔던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정리를 해라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의지 투자 원금 돌려달라.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위약벌 그렇게 됩니다. 위약벌이요? 예 위약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일단 들어보죠. 네, 저는 네, 네, 근데 왜 그렇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이제 고의적으로 잘못하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네네. 예를 들면 상장을 하거나 하는 네. 거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그거를 있는데 못 지키면 예를 들면 재산을 다시 돌려내라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많이 들어가겠죠. 계약서에 이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예,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IPO 의무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조항이 이제 그거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받은 경우, 뭐 3프로 TV 같이 이제 투자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아마 계약서 보시면은 IPO 의무 조항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 다 해봐야 되겠다. 저도 그럼 이해관계자로 들어있을 거 이해관계자인데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일 상관없이 겁니다. 예, 이야, 이코노님 당연히 이해관계인. 위약벌? 예, 연대 책임. 큰일 났어.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 예.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세요. 예, 예. 정말로.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당한다. 저희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 어느 날 이제 처음에 좋잖아요. 자, 뭐 이거 별거 없어. 그리고 이거 풋옵션 이거 다 하겠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 번만 더 네. 화면 예. 보여주시면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타임와이즈 스타트업 투자금 반환 소송 이게 풋옵션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20년도 기사입니다. 이때 난리가 났어요. 예. 왜 난리가 났냐면 이거 보시면은 투자 갑질 두 번째 보시면은 막 나오잖아요. 투자 갑질 네, 논란이라고 결국 뭐 박혀있네요. 반환 소송 뒤늦게 취하. 예. 저때 분위기는 저랬습니다. 어. 투자사가 이런 거 하면은 어. 약간 좀
터부시 되는 경향이 그러니까 있어요. 아무리 풋옵션이 계약에 조항이 예, 있더라도 있어도,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야 어. 니들 좀 하여튼 뭐 이렇게까지 니들 해야 되는 거냐라고 예, 예. 해가지고 이때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죠.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대표님이신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부정을 저질러놓은 것도 아니고 예.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생기면은 네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예, 투자사가 이제 권리를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요즘에는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풋옵션 써 있으면 네. 그냥 하는 걸로. 네, 거의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주저는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투자사는 평판이 중요한데 스타트업한테 투자해 놓고선 야 돈 달라 그러는 거는 조금 물론 계약에 있고 뭐 실수를 했다면은 그러니까 뭐 투자사 입장에서는 진짜 어련했으면 예, 우리가 이랬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은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예. 저기 그 블랭크가 왜 무슨 마약 마약백에 베개? 뭐 예, SNS 뭐 페이스북 그런 같은 거. 데서 예, 막 이렇게 맞습니다. 마케팅해가지고 판 예. 그런 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되게 잘 나갔던 굉장히 걸로 잘 알았는데. 나갔고 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서 투자도 많이 받았죠. 예,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이제 투자 계약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그 이해관계인 들어갔을 것 같고 예. 상장 의무 조항이 있었을 것 같고 그거 위반하면은 풋옵션 아마 거기가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네, 돈 네. 빌려주는 차용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건 투자했다가 잘 되면 과실을 나눠 갖는 거고 아, 네, 못 맞습니다. 되면 같이 망하는 건데 음. 투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즉 상장을 해야 되고 음. 그게 아니면 내 돈을 당신 회사든 아니면 돌려주라는 건 네. 일단 보면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계약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죠. 그런 예. 식으로 계약을 해도 유효해요. 물론 신체 포기각서도 쓰는 거니까 당사자 계약이야 뭐 무슨 말이라도 못 쓰겠습니까만은 물론 이제 신체 포기각서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상 위반이기 안 돼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뭐 둘이 계약한 거긴 한데 예, 예. 싫으면 돈 받지 마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받긴 했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돼요 그런 계약을 그래서 해도? 이제 이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투자의 탈을 쓴 사채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나 유효는 하다. 유효는 하다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요. 예. 야. 요건이 좀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 유효하다고 지금 현재까지로는 요건이라 보고 하면 있습니다. 그냥 상장을 못했다는 뭐 그 그 정도는 결과만으로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PO 의무도 뭐 네. 객관적으로 뭐 IPO가 뭐 이렇게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한 장 정도 네. 이제 이제 조문이 써져 있는 예.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 예.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런 들면- 뭐 횡령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게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풋옵션 걸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 풋옵션은 제가 이제 스타트업 계약서를 보기 이제 초창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언제쯤에는 한 3, 4년 전 물론 3, 4년 있긴 전.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풋옵션이 없는 계약서도 많았는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이제 풋옵션은 꼭 들어가는 지금요? 요즘 투자 계약서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야. 예. 그러니까 당신이 횡령을 하거나 뭐 배임을 하거나 그렇게 네.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고 네. 그로 인해서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책임이니까 네가 물어내 이건 맞는데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건 IPO 가 안 회사가 되는데. 잘 되지 못했는 게 네 책임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 되지 못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예. IPO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아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 블랭크는 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그러니까 거예요. 투자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 객관적으로 너희는 IPO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청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이제 그거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 그거겠네요. 있었느냐? 그때 일부러 예, 맞습니다. 그걸 안 한 건지 예. 어쨌든 그런 게 하다 보니 이제 못한 건지 이제 증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갈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안승찬 대표는 자꾸 불안하죠. 왜요?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는 투자 받는 쪽에 자꾸 빙의 되죠 본인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함부로 손을 대서는 되나? 저희 자문을 받으시면 함부로 손 대서 네, 되겠나? 2% 말씀이 맞습니다. 투자계약 법원에서도 투자계약은 원금 보장 약정 아니고 예, 손익을 뭐 담보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게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게 투자계약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돈 왔다 갔다 했을 때 저희 네. 이제 소송했을 때 이제 2% 네. 한께서 이제 저한테 이체한 내역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1번 이제 답은 항면은 2%께서 투자하신 거야. 투자 계약이었어. 투자 계약이었어. 이건 대여가 아니에요. 음.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 보통.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원금 보장을 안 해도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와 잘 안 됐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갚을 의무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변호사- 투자 계약의 예. 본질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풋옵션의 경우에 네네. 예를 들면 그래도 막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네. 왜 웃으십니까? 빙의 됐어. 업체 빙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내가 네, 뭐 네. 나쁜 짓을 했다거나 예, 예,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대로 IPO 계약이 있는데 네, 네. 내가 의도적으로 안 했어. 예, 예. 그런 뭐 불성실을 네, 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위약이 있다고 네, 네. 하더라도 네. 그러면 투자사 입장에서 돈을 돌려주시오 네, 하고 네. 풋옵션 행사할 수는 있으나 네, 네. 아까 전에 무슨 벌금도 내라는 강제하는 거죠, 그거를. 벌금도 내는 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네, 굉장히 저도 좀 심하다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들은 그만큼 관리를 더 하고 싶다라는 제가 뭐 투자사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투자 받는 네. 쪽은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네, 거기에 도장 찍었으면 예. 약간 좀 뭐 부당한 계약 같기는 해도 네. 그 계약은 유효한 걸로 지금까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 야, 니들 이런 일 할 거야? 그러죠. 비투자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한테 야, 김 대표 이거 저기 뭐야 당신 흥행을 안 할 거잖아. 당신 IPO 뭐 객관적으로 됐으면 무조건 할 거 아니야. 예. 뭐 자금도 투자금 그대로 쓸 거 아니야. 이거 문제될 일 거의 없어. 일단 가자. 사인해. 이거 무슨 위약금 뭐 이거 얘가 뭐 되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되면 또 투자사들한테서 제가 좀 가치관의 혼란이 계속 오늘 네. 제가 아이고. 스타트업들이 하지만 이제 투자사도 알겠습니다. 되는 머릿속에서 고객을 다 지우시고 예. 다 지우시고 맞습니다. 그냥 진실만을 말할 것을 네. 삼수합시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해관계는 잠깐만 조항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예. 또 이런 거는 좀 길어서 제가 하는데 예. 뭐 이런 게 이제 이해관계인 연대 책임 조항입니다. 저런 조항 예. 나오면 도장 찍을 때 조심해야 된다. 예.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요. 네.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러면은 사소한 것도 위반을 해도 요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의 어떻게 써야 고의 과실이 없었어도 위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르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딱 나오면은 저는 이제 빨간 펜으로 벅벅 긋고 뭐 이해관계인의 경우는 고의 중과실에 한한다라고 뒤에다 꼭 써놓습니다. 예, 일부러 그런 경우에 한한다라는 게 명시돼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야지. 있습니다. 예. 투자 계약에 이게 꼭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되게 복잡한데 잘 모르겠고 아니 뭐 별거 있겠어라고 도장 꽉 찍을 텐데 여기에 저는 이제 꼭 이제 저런 거는 아무튼 내 돈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다 책임져라는 뉘앙스라서 고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구나. 그래서 고의 과실에 한한다를 꼭 집어넣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도 문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개부에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벤처투자법 개정을 했고 요게 이제 고시에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벤처투자 조합의 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중과실일 때 연대 책임 못 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 조합에 투자를 받을 때는 꼭 그걸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 별도로 이거는 그래도 사적인 계약인데 예. 계약보다 그 고시가 더 우선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예. 고의 그거는- 중과실이 아닌 한 네. 면책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또 예외를 4가지를 드러났는데 예. 그게 이제 아까 진술과 보장 위반했을 경우도 네. 이제 그리고 투자금을 사용 용도로 썼을 경우 사용 용도가 아닌 것에서 그렇죠. 예, 예. 운용 자금으로 쓰라고 준 건데 아니 마케팅 자금으로 쓰라고 줬는데 줬는데 집 샀다. 차를 뽑았다, 그런 뭐 거. 집 샀다, 별장을 했다.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거는 고의 중과실 아니어도 그냥 무조건 네. 예. 뭐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고의 중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그렇죠. 선행 조건이라고요. 뭐 이렇게 선행 조건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받을 때 주총 결의 받고 뭐 그런 절차들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 지킨 걸 선행 조건을 잘 지켰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거를 위반했을 때 뭐 하여튼 요런 한 3가지, 4가지 하나가 제가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대 책임 가능하게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계약이 있더라도 네네. 중기부에 고시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일단 벤처 투자 조합에 투자를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VC에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투자가 투자 조합이 VC예요? 그건 맞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뭐 동일한 말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은 다른데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률상 이제 벤처 뭐죠? 그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가 만든 조합을 뭐 아니면 뭐 그런 조합들은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엔젤 투자라든지 그렇잖아요. 개인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법인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PE라든지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항- VC 투자가 아니니까 적용이 안 되겠네. 적용이 안 되죠. 예.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는 함부로 나는 받으면 VC한테만 받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안승찬 대표님. 아 거기는 제외. 그럼 예. 5년 전에 이미 투자 받은 건 어떡합니까? 그럼 그때 그 계약서가 더 유효해요? 그렇게 보겠죠. 예, 저는 아마도 그렇게 고시 이전 계약서니까. 예, 아마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중요하네 계약서가. 고의 또는 중과실 고의였음을 입증해야 되는 걸 텐데 그럼 그렇죠. 손해본 쪽이 예. 예. 과실은 뭐죠? 그러니까 과실이니까 문제가 생겼지. 과실 실수. 법률적으로는 이제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 우리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저희 교통사고를 기본적으로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주의 의무 위반은 천저하게 주의 의무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중과실이라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예, 네. 교통사고 말고. 스타트업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이거는 게 있을까요? 현저하게? 상정하기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과실 사안은 지금 딱 생각나는 사안은 지금 없는데 예. 뭐 경영 판단을 했을 때 예. 이제 이제 자본 만약에 이제 그 투자 뭐 실제로는 아니, 잘 그게 안 좋겠네요. 안 이제 벌어진 일인가 보죠? IPO 같은 경우가 만약에 네. IPO 의무 객관화했을 때 네.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봤을 때 이게 자료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자료를 봤으면은 일반적인 스타트업 종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면 IPO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자문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야, 이 정도면 IPO 충분히 가능해라고 조언을 줬는데 네. 나는 IPO 이거 안 될 것 같아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이거는 중과실이 아닐까. 근데 그런 경우는 꽤 있는데 실제 경영하다 보면 네. IPO 자체야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500억 가치로 투자 받았는데 밸류에이션 이슈도 300억에 있고. IPO 하면 네. 그럼 좋겠어?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심사 받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될지 안 될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추진을 안 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결국은 상장 못하고 문제가 되면 너 그때 그 순간에 그때 IPO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안 했어 내놔 이럴 수 아마 있다는 이제 거예요. 블랭크 케이스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와. 이제 그게 이제 입증 사실은 저 이제 변호사지만 법률적인 이슈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입증의 문제는 있겠지만 하여튼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이게 해당되도록 계약서를 정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IPO를 안 하거나 못 하긴 했지만 네. 이건 고의로 IPO를 고의로 안 하지 실수로 안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안 하면 고의로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네. 과연 고의나 중과실 경우에만 한다고 쓰는 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보호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빠지는 순간 무과실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과실 여부도 따지지도 않는 거죠. 않는다. 예. 뭐가 과실인지는 예. 따져봐야 되겠으나. 예. 그때 그 판단을 내린 게 과연 과실이냐 여부를 맞습니다. 그럼 판사가 따질 여지를 둬야 된다. 그건 맞는 무과실 책임을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들어와서 야 너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런 일도 벌어지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예, 거. 사전 동의권이 아까 이게 문제라고 사전 동의권 말씀하셨죠. 이거를 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은 예.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서에 사전 동의권 조항을 넣습니다. 제가 뒤에 뭐 시간이 되면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동의권을 위반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액션이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안 됐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찾아봐요. 야 얘네들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나오는 게 사전 동의권 위반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네, 네가 안 맞습니다. 받았다. 예. 그때 이제 그러면 보통 걸려 있는 게 그게 사전 동의권 위반하고 아까 풋옵션이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전 동의권 위반한 경우.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회사나 이해관계인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 잠깐 보셨지만 이게 아까 1심에서는 유효하다 했는데 2심에서는 무효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2021년도 10월인가 그냥 그 정도인데 그게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인가 재작년 10월에 고등법원 판단이 나서 요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은 이게 저희가 투자 계약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중간에 다 이제 합의 보거나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거 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도 강의 나갈 때마다 한 번씩 검색했는데 6월 초만 해도 없었는데 오늘 검색하니까 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거예요. 7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 그러네요. 주? 다다음 주에 다음 드디어 이게 다음 주입니다. 선고기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이거를 선고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효로 계약서에 있더라도 이거는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 사전 동의권 왜 문제가 있다고 그거 판단했을까요? 이제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 사실관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네. 사실관계를 아시는 게 좋으니까 이제 원고가 투자자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는 여기는 VC가 아니라 일반 회사입니다. 예. 일반 회사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이제 RCPS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그러죠. 예. 네. 요거를 이제 20만 주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예.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한 5% 된대요. 이게 그때 네. 당시 한 지분의 5% 되는데 요 계약에 따르면 이제 추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뭐 주당 인수 가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은 네. 사전 동의 받아라 하고 이거를 위반을 하면은 조기상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위약 풋옵션 걸리고 예. 플러스 위약벌 해다. 근데 이제 2018년 경에 회사 동의받지 않고 유성증자를 단행을 한 거예요. 예. 피고 회사가 그래서 이제 원고 회사가 43억 내놔라. 아. 원금 20억 원금에 위약벌 23억. 43억 내놔라. 그러니까 원고가 2016년에 투자한 밸류보다 더 싸게 투자받았군요. 이때 당시엔 좀 뭐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요. 그런 네. 것도 있고 일단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유상증자 예, 받는데 오케이. 사전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 회사한테 한 명,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인인 사람한테 한 명 투자 계약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세 명 대표이사, 예. 당시 대표이사한테 그 세 명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원고 승소가 된 거예요. 어쨌든 계약에 있는 거 아니냐? 계약이 있고 뭐 이거 유효하다. 예. 43억 내놔라. 그러니까 갚아라. 이렇게 네. 된 거죠. 근데 예, 화면 보여주시면 고등법원에서는 예. 이제 예, 판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주주들 중에 너한테만 그렇죠. 동의받으라고 네. 계약을 썼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심지어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이거 황제주 아니야? 라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제가 주주들은 그냥 그런 예. 일이 벌어졌다고 공시만 제가 하면 그랬나 보다 판결문까지 들고 하면 되는데. 왔는데 예. 심지어 판결 황제주라는 아주 이게 좀 약간 이 판결문에서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예. 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하여튼 그래서 황제주라고 언급하면서 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예. 한 사람한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은 종류 주식을 발행이 허용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건 황제주다.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투자한 주주들에 네, 대해서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줬다. 그렇죠. 예. 꼭 동의받으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실무상에서도 이것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M&A가 이제 생겼어요. 딜이 예. 생겼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 밸류에이션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억인데 예. 8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된 거예요. 음. 그러면 20억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 100억 밸류의 투자 100억대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배가 기분은 안 좋겠죠. 기분 안 좋죠. 예, 기분 기분 안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잠깐 얘기할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리픽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식수를 좀 올려주는 그런 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환가액의 조정 예.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장회사 같은 경우 공시도 막 나오고 예. 그런 걸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뭐 M&A 같은 경우 리픽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요. 그렇죠. M&A 가. 기존 투자자들이. 예, 반대를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전 동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야 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 나 법적 조치 취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라고 하면은 그래서 예 사전 동의권은 요즘 VC 투자 계약에 대부분 있습니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던데 네. 대법원 판결에서 사전 동의권이라는 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 네. 이거는 진짜 대혼란이 벌어나요. 잘못된 거다 예. 하면은 그 계약서들은 그 조항은 조항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거죠. 예. 어. 이건 진짜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VC 업계에서도 이거는 예. 지금 뭐 7월 13일만을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대법원이? 이 대법원이 한 지금 2년 끌었거든요. 이게. 예. 저는 이거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약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네. 그 만약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네. 사전 동의권은 그러니까 VC가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게 왜 큰 대혼란까지 될까요? 너무 제가 VC가 아니고 너무 벤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관행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 투자하면 보통은 이런 권한이 없으면 네. 우리가 상장회사에 투자하듯이 상장회사 투자라는 게 뭡니까? 투자했다가 Buy and Pray잖아요. 예. 사고 잘 되기만 기도하겠습니다. 이프로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그거잖아요. 주셨어요. 예. 근데 벤처 캐피탈 투자는 좀 좀 다른 다르죠. 게 예. 투자하고 나서 키워 키우기도 하고 너희들이 잘 되는지 감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야 할 수 없지만 중간에 당신들이 그 멋대로 하게 되면 주주로서는 멋대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점심에 직원들이랑 식당 가서 김치찌개 먹을지 된장찌개 먹을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랑 같이 협의를 해야 나도 내 투자금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 동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두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투자해 그러면 사실은 VC들한테 네 이게 VC 고등법원 투자를.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야 이거 무효라는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이제 예. 이제 뭐 주주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계약으로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주주하고 별도로 계약하는 거. 그렇죠. 투자 계약 이제 뭐 투자 계약에 주주간 계약의 형식도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예. 주주간 계약을 아예 별도로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약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 주주간 계약으로 별도로 맺으면 그게 돼요? 이제 주주간 계약으로 하면은 이제 사전 동의권 이해관계인이 이제 주주지 않습니까? 예, 예. 사전 동의권 할 때 니네들이 이거를 협조를 안 해주면은 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채권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은 다른 문제여서 아니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예 문제가 있다. 이거를 뭐 우리가 쉽게 뭐 법률적인 용어로는 뭐 어려운 말로는 야. 뭐 잠탈하려는 취지다 뭐 그런 예 뭐 판결문에 나오는 그런 걸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제 애매하네. 이제 로펌이나 뭐 여기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뭐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은 7월 13일 날 예. 판결이 어떻게 판결이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다만 사전에 이슈죠. 알려는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면 그거를 못 한다고 하면 그럼 모든 주주들이 다 100% 동의하는 사안만 회사는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은 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죠. 모든 주주하고 무슨 투자 계약을 화백제도도 했다면 아니고 네. 그게 비효율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로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기업인데 또 아니야 우리가 반대하면 너네는 이사회 결의를 했어도 못해라고 하면 또 그것도 월권인 것 같고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투자 계약은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예. 네. 주식을 가져오는 거라서 그냥 주주의 권리, 그냥 우리가 뭐 일반 결의, 특별 결의 있잖아요. 뭐 과반수 출석해서 뭐 과반수 찬성, 뭐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정관 변경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주주 사전 동의 사항 돼 있는데, 예. 야 그거 3분의 2 그 특별 결의 사항이잖아. 그냥 그대로 해. 뭐 그런 취지도 조금은 예를 있습니다. 들니까 예, 내가 예, 예. 뭐 20% VC다. 네네. 막 이렇게 지분율만큼만 네가 그렇게 의견을 뭐 하시라 행사해라. 뭐 그런 취지도 있는데 뭐 요거는 약간 그렇게 맞는 사이드적인 말이다. 의견이기도 하고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이게 야. 뭐 하여튼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예. 야. 어떻게 되려나? 아 이거 투자 계약만으로도 그냥 거의 예.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뭐 요거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전환 리픽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예. 아까 전환 가격 조정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그 디밸류 됐을 경우에 네네. 주식을 이제 많이 주는 거죠.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죠? 대공황 전에 투자했던 친구들이 이제 박살 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 리픽싱 조항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투자 이제 대표님들께서 모르고 계세요. 뭘요? 조항이 있는데 리픽싱이라는 게 예. 지금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어. 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가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근 밸류에이션 이슈 때문에 이거 전화 많이 변호사님 이게 뭐죠? 리픽싱이 뭔가요? 계약서에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뭐 리픽싱의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계약서에서 중요하게 이제 이게 화면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매출 이제 그냥 밸류에이션 때문에 리픽싱 되는 거는 오케이. 저도 뭐 그 정도는 밸류에이션 되니까 주식수 늘어나는 건 오케이. 그거는 뭐 인정할 수 있어 그랬는데 문제는 매출 또는 후속 투자를 연동해서 리픽싱을 걸어버려요. 얘네가 매출이 안 나오면은 예. 주식 더 줘. 그런 거죠. 전환 가격을 낮추는 거죠. 아.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저걸 할 거면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다른 주주들의 권한이 희석되는 경우가 되니까 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리픽싱 이슈가 굉장히 문제됩니다. 요즘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디밸류 되어 있는 투자가 있으니까 요즘 한참 그러고 싶을 텐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끼리 막 협의를 해요. 야, 우리 그냥 살아야 되니까 투자 이제 후속 투자 그냥 받고 우리 리픽싱 하지 말자. 예. 그런데 이제 꼭 거기서 뭐 하나가 난 반댈세. 나는 리픽싱 꼭 해야겠어. 우리 법무팀에서 이걸 가만히 두지 못해. 뭐 그러면 이제 그러고 투자가 어그러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막 그럼 후속 투자자는 몰라 나는 니네 밸류는 못해. 그렇죠. 예, 뭐 밸류 나는 낮춰와. 뭐 이런 내가 하겠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런 경우 근데 굉장히 이거는 많습니다. 좀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좀 낮춰서 팔려고 하는데 기존 분양자들이 반대하는 반대하는 거랑 똑같네. 똑같은 거네요.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네. 기업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밸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네, 중간에 후속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도 근데 사실 있을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 이제부터 이게 투자가 예. 높은 밸류로만 계속 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별로 안 겪어 봤습니다. 역전세 네. 제가 이제 역전세가 여기 뭐 됐다고 여기 그래요.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에 여기 예. 이제 뭐 이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그런 기관이랑 저희 뭐 같이 쓴 책인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리픽싱한 경우 있습니까? 뭐 그런 경우 물어봤는데 대부분 없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 좋을 때 책이니까. 예, 분위기 좋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리픽싱은 진짜 얼마 전에도 대표님 한 분이랑 이것 때문에 보통은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전원 동의해가지고 가는 경우 있어요. 후속 투자 받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전원 동의해가지고 야 우리 리픽싱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희석시키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픽싱의 동이 이게 더 낮은 밸류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의 리픽싱. 그렇죠. 기존 투자가 리픽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 전환 가격이 원래는 한 주당 음. 그러니까 뭐죠? 그 전환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전환 예.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가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는 싫어할 텐데요. 완전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안 해야죠. 이제 새로운 들어오는 투자자를 거죠. 받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리픽싱 나는 그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네, 네, 하기가 네, 네. 나중에 그 VC에 투자한 주주들이 야 너 왜 거기서 포기각서 왜 써줬어? 그렇죠. 예. 감사해서 그렇게 되고 LP들 그러니까 그렇죠. GP 위에 LP가 있지 않습니까? LP 뭐야 이거? 야 니들 뭐 한 거야? 술 한잔 얻어먹고 그냥 인심 쓰고 온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리픽싱도 일종의 풋옵션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가 네. 밸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셈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상향 리피싱은 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야, VC가 그냥 그동안 이 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우위에 있는 아, 시장이었나 뭐, 봐요. 뭐 예전에는 더 기가 막힌 것들도 많았습니다. 어. 진짜 일단 뭐 지분서부터 뭐 네. 그 대표이사 연대보증 이거 일반적인 거였잖아요. 일반적 무과실 연대 보증은 일반적이었고요. 그냥 막 지분부터 진짜 함부로 투자 받으면 뭐 안 투자 되겠구나. 받았다가 못 해주면 자기 집 날리고 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네, 예전에 근데 안 대표는 집이 없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몸빵으로 하면 됩니다. 몸빵으로. 와. 하여튼 그래요? 네 투자 계약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한 예. 번만 시간이 될까요? 예,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안 되고요.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고요. 안 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더 한번 나오셔야 보시죠. 됩니다. 아니 네. 본인이 그냥- 시간 조절 안 하신 건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과실이 위약 있습니다. 벌 들어가면 일단 조심하셔야 과실이 되고요. 있습니다. 연대 책임 들어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약벌 연대 책임. 특별 정의 저건 뭡니까? 특별이라고 들어간 거는 하여튼 뭐 특별 상환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환권이 아니라 특별 상환권.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정의 조항 같은 경우는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 조항이 아니라 다른 정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계약서에서 이거는 이걸로 정의한다. 이런 그렇죠. 이런 표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뭐 혈크를 알코올 0.03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의 조항 다른 그런 거를 0.0 뭐 1 그렇게 바꿔버려요. 정의 조항으로 하는 건 예. 그거를 훨씬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 우리가 잡아놓을 알고 수 있던 있도록. 그 정의가 아닌 거로 정의 조항에다 넣어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정의 조항은 우리가 진짜 안 보거든요. 네. 이거는 사례를 다음에 사례를 한번 가져다가 자세하게 배워야 되겠어요. 야, 진짜 투자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갖고 오신 투자 계약서 가이드북이라는 책에 있습니까? 예, 요게 내용이 예. 저희 법인이랑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발간한 책이고요. 얘 뭐 PDF로 언제든지 다운 받을 예, 인터넷에서 어디서 문제는 다운- 검색하시면 뭐 투자 계약서 가이드북 검색하시면 네이버나 PDF 구글에서 투자 예. 계약서 가이드북을 검색하면 네.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PDF본이 있다. 예, 있고요. 그리고 전자서적 리디북스 같은 데 가시면 거기도 무료로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재본한 거는 안 판다. 예, 제본한 거는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그냥 한 건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네, 다운로드 네. 받아서 알아서 읽어라. 알겠습니다. 공짜로 해줬는데 뭐 더 바라?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초기 예. 투자가 할 때 투자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초기 투자 계약을 다 쫓아가거든요. 근데 다음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초기 투자를 잘못해 놓으면은 다음 예. 투자자들이 야, 초기에는 처음엔 여기 있는데 풋옵션이 있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해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투자가 계약서 검토의 니즈가 가장 많은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진짜 저희의 그 영업 비밀을 다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보시면은 제가 오늘 한 말씀 다 저거 확인하실 수 한 건 있을 주고 겁니다. 가시죠. 아, 예. 몇 건 가져왔습니다. 회사를 일단 키우고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마음의 준비를. 진짜 죽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야, 진짜 계약서는 진짜 어른들이 야, 네. 도장은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막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문구 보니까 예. 한글만 한글이고 우리말이 너무 어려운 우리말로 꼬여 있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희 그 변호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아직 그 돈이 많지는 않아서 음. 이 TS 블루 샴푸라고 네. 요거는 탈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다. 예. 표시 광고에 네. 아주 네. 적절하네요.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 브레인 큐라는 영양제인데요. 예. 두뇌 건강을 집중 케어하는.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데요. 머리가 좋아지시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머리가 머리가 덜 빠지길 바라십니까? 저는 머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는 충분히 좋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증정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어디 책상 위에서 갖고 온 건데 요거는 삼성 뭐 파이낸셜 어디서 뭐가 하는 이렇게 많아요? 국세청 세무조사 동향 뭐 안내 세미나인데 무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간 되면 갔다 아유 오시면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예. 조금 아쉬우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또 열심히 쫄르고 무릎 꿇어서 예. 또 한번 모셔올게요. 네.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최재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게 필요한 안 대표님들. 저는 머리 더 좋아지면 큰일인데. 하여튼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